나와서. 아, 뭐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여에서 전통 건축을 가르치는 아키에릭스 서건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저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지금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은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전통건축을 공부를 했어요. 전통건축. 와본 친구들 혹시 있어요? 아는 친구? 엄마가 학교를 다녔어요? 네, 거기 대학교 다녔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 11살 아니에요? 네. 4학년이니까 11살인데 학교를 다녔으면 저보다는 선배일 수도 있겠네요. 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 네. 저는 아빠랑 여행 갈 때 거기 막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봤어요. 그 앞에 가면 한옥이 있죠? 네. 학교 정문을 통과하면 한옥이 있는데 그 한옥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 막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옥 지붕에는 어떤 재료가 올라갈까요? 기와. 맞아. 그 집은 기와집인데 기와를 올릴 때 저랑 그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저희 학생들, 대학교에서 제일 꼬맹이들이죠. 저희 학생들이 가서 장화 신고 장갑 끼고 작업복 입고 안에 황토도 채우고 기와도 올리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대학교 졸업하고 공부가 좀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서는 이제 근대 건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건축 역사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건축 역사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렇게 건축 역사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한 걸 저 혼자 알고 있거나 학자들끼리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같은 어린이들 혹은 청소년들 혹은 어른들한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옥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한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어른들도 이해를 잘 못해요. 저도 많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는 만큼만 얘기를 할 텐데 너무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볼 수 있는 활동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랑 같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살고 싶은 집도 그리거나 써보고 발표도 한번 들어보고 제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한옥 모양으로 접기까지 만들기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한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부여에 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혹시 부여 말고 논산이나 청양에 사는 친구들 있나요? 어디 살고 있어요? 부산에서 났어요. 논산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부여로 왔어요? 태어나긴 논산에서 태어났어요? 논산에도 굉장히 좋은 한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여에도 멋진 한옥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 앞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집은 제가 오늘 설명할 한옥인데요. 이 집의 이름은 조금 어려워요. 부여에 있으니까 부여 여흥민씨 고택이라고 합니다. 여흥민씨 고택. 이름이 여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고택일까요? 네.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름은 다 하나씩 있죠? 네, 이 이름은 우리가 흔히 이름이라고 얘기하지만 한자로는 성명이라고 하는데 성과 이름, 그러니까 한자로 성과 이름, 명이 합쳐져 있는 성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한 뜻을 얘기를 하고 있죠. 성과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김씨 있나요? 이씨, 박씨, 우리나라 삼대동씨라고 하죠. 저는 서씨입니다. 저는 권씨입니다. 권씨입니까? 난 성씨. 근데 혹시 민씨가 있나요? 있어요. 민. 한 명. 혹시 우리 친구들 이제 4학년인데 본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병원에 입원을. 병원에 막 공간을 쓰고. 아, 병원 본관과 별관과 그렇지. 건물의 본 건물을 얘기하는 본관도 있고요. 안도. 안동권 씨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저 경주령 씨요, 경주령 씨. 경주, 정상님. 광산김 씨. 이 씨 중에 혹시 전주희 씨 있어요? 전주? 전주희 씨. 모르겠네. 이 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씨가 전주희 씨인데 전주희 씨는 원래 전주에서 그러면 그 뿌리가 있었겠죠. 아마도 그 뿌리를 나타내는 게 공간인데요. 전주희 씨는 조선시대 때는 왕실의 성씨였어요. 왕족들의 성이었어요.
고려시대 때는 그러면은 성씨 중에 왕족의 성씨는 어떤 왕씨겠죠? 맞아요.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집은요, 여흥 민씨라고 하는 민씨 집안에서 만든 집이에요. 언제 만들었을까요?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여기 보면 나와 있지롱. 1700년. 1700년쯤에 만들었는데 조선시대 이 시대는. 그럼 지금은 2018년인데 대략 몇 년 됐을까요? 300년이 좀 넘었어요. 300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돼서, 네, 정확히는 315년쯤 지어진 걸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303년 정도 됐겠죠. 그런데 이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1700년대 우리나라 양반 가옥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건물이야.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984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문화재라는 걸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네. 들리는 친구. 백제문화재. 백제문화재. 백제문화재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 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같은 문화유산을 뜻하는 문화재고요. 정림대교 식석탑 이런 것들, 건물이나 석탑이나 우리 부여의 특징적인 문화재가 또 부여박물관가 하나 있는데, 그렇지, 금동대학로. 이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도 물론이고 어른들도 잘 몰라요. 문화재 이름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백제 금동대학로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부여 친구들밖에 없어요. 부여는 심지어 선생님이 그저께 2학년 수업을 했는데 2학년 학생들도 금동대학교의 이름을 알아요. 대단하죠? 자, 이런 것들을 문화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백제문화재는 문화 행사를, 문화 축제를 의미하는 단어고 다음 주에 시작되죠? 백제문화재가 14일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한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 그 중에서도 우리 뒤에 있는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형태가 있는 문화재라고 해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따라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 두 번째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여에 지어진 경상도식 한옥. 자, 우리 친구들은 이제 4학년이니까 우리나라 지리에 대해서 조금 알 텐데요. 네. 만약에 여기를 선생님이 충청도라고 하겠습니다. 충청도 안에는 충청 남북도가 있고 충청 남도 안에 부여가 있죠. 자, 충청도가 여기 있으면 경기도는 어디 있을까요? 위에 옆에. 어디쯤 있을까요? 어깨? 머리. 얼굴쯤 있다고 머리. 자, 남한만 생각해서 선생님의 얼굴은 경기도라고 합시다. 서울은 어디지? 서울? 경기도가 서울을 감싸고 있죠. 자, 그러면은 충청도가 여기 있고 전라도는 어디 있을까요? 밑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밑에. 이쪽에 여기 있겠죠. 네. 경상도는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여기. 경상도 여기 있겠죠. 제주도는 어디 있을까요? 밑에. 아이고 멀어. 네, 제주도는 너무 멀어. 배 타고 가야 되죠. 독도는 허공에.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금방 부여에 지어진 경상도식 한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경상도식 한옥은 어떤 한옥일까요? 몰라요. 지역마다 다른. 그렇죠. 몰라야 돼요. 만약에 알면 큰일이에요. 알면은 제가 거기 앉아있고 우리 친구가 여기 나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한테나 저한테나 매우 큰일인데 다행이네요. 몰라서. 자, 지금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우선 충청도에는 어떤 한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청도형 한옥은 이게 무조건 다 이런 집만 짓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충청도는 경상도랑 비교를 해보면요, 충청도는 평지가 더 넓게 펼쳐져 있어요. 경상도는 산지가 많아요. 그럼 산이 많으면은 산은 겨울에 날씨가 어떨까요? 추워요. 춥겠죠. 여름엔 어떨까요? 더워요. 시원해요. 대구 같은 분지 지형은 더운데 그래도 산에 기대어 있으면 좀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부여 친구들은 여름에 휴가를 갈 때 가까운 데로 간다고 하면 만수산 같은 곳으로 가기도 하죠. 대학생들도 그렇지, 요즘에는 그래, 뭐 멀리 갈 친구들은 멀리 가지만 가까운 데 가서 시원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만수산이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뭐 공주 쪽에 갑사, 계곡 이런 데로 가죠. 아니면 집에서 에어컨 틀고 누워있어. 맞아요. 아니면은 에어컨 전에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에어컨이랑 아이스크림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앞쪽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재미난 얘기가 있어. 자, 그래서 산은 여름에는 조금 시원한데 겨울엔 너무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집의 형태가 지역별로 조금 달라지는데 자연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제 그저께 제가 수업을 했던 2학년, 3학년 저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집을 충청대에 지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제 이런 집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집이에요. 충청대 집이에요.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본 거예요. 여기는 마당이고요. 역시. 역시 방, 부엌, 방 이러면은 어때요? 집이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요. 여름에 얼마 전에 날씨 어땠어요? 비가 진짜 이제 좀 서늘해졌지만은 저 지난주만 해도 굉장히 더웠죠. 네. 이제 요즘에 비가 오면서 조금 시원해졌는데 되게 더웠어요, 어제.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여름에 조금 시원해요. 그런데 이런 집도 있고 혹은 옆에 한 칸이나 두 칸 정도로 더 만든 기역자형 집, 일자형 집이나 기역자형 집 같은 집들 많이 짓는데 맞아요. 디귿자형 집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어놓으면 겨울에 바람이 불어오면 너무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앞에 일자집을 하나 더 달아서 여기 맞아요. 여기 문이 대문이 이렇게 열리도록 해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오면은 여기는 조금 춥겠지만 이쪽은 어때요? 앞마당은 조금 더 바람이 막혀서 조금 낫겠죠. 물론 우리나라 겨울에 춥지 않은 지역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나을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집 있잖아요. 네. 기역자형 한국이에요. 아 기역자형 한옥에 살고 있어요? 네. 딱 충청도식 한옥이네요. 네. 경기도에도 이런 집들이 좀 있고 충청도에도 조금 있는데 어때요? 여름엔 어때요? 살아보니까 여름에 더워요. 물론 덥죠. 겨울엔 어때요? 겨울엔 너무 추워요. 자 아파트 사는 친구들 여름엔 어때요? 여름에 에어컨 틀고 있으면 시원해요. 에어컨 안 틀면 더워요. 한옥도 에어컨 틀면 시원해요. 네. 겨울엔 어때요? 겨울에요? 춥죠? 네. 잠깐만 뒤에 손 들고 저희 집은 에어컨 안 틀어도 안 더워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집은 아. 밤에요 에어컨 안 틀으면 엄청나게 추워요. 에어컨 안 틀으면 추워? 엄청나게 추워요. 엄청나게 추워요. 선생님 부모님 댁은 9층인데 거기는 여름에 모기가 얼어 죽어요. 자고 일어나면 모기가 추워갖고 이렇게 방충망에 붙어서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그래요? 뭐든지 중요한 좀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단층 일자형 집이에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주택이고 일자형 집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면 매우 덥고 안 들어오면 매우 겨울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 썰렁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기가 죽었어요. 모기는 뭐 여름에는 막 활개를 치기 때문에 창문을 열지는 않고요. 이제 겨울에는 모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모기가 엄청까지 날라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모기 날라오기. 겨울에가 더 집안에 더 많이 들어와요. 아쉽게도 저는 곤충학을 전공한 게 아니고 건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건축 얘기를 할게요. 모기의 생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거 전공이 뭐예요? 건축이에요. 전공이 뭐예요? 건축학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라 전공. 아 전공이 뭐냐고? 전공은 여러분들은 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배우죠. 네. 네. 중학생들은 어떨까요? 다 배워요. 다 배워요. 고등학생들은 어떨까요? 다 배워요. 다 배워요. 대학생들은 어떨까요? 아, 배워요. 대학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배워요.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자기 전공이 바뀌는데 저는 건축학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이랑 관계된 것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는 건축 역사도 있고 건축 구조를 계산하는 약간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학문도 있고요. 뭐 설계를 하는 지금 이 도면 같은 거를 그리는 미술에 관계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성적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는 건축 역사는 되게 재밌었는데 잘했어. 그림 그리는 솜씨가 떨어져서 설계를 못했고 저도 그림 못 그려요. 그다음에 수학이랑 수학도 잘 못해서 건축 구조라고 하는 학문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공은 건축학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난 건축 역사를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건축 일을 하세요? 훌륭하네요. 약간 저희 큰아빠도 건축하시는데. 그래요. 이제 여기를 빨리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아직 앞정이에요. 그래서 부여에는 부여에 이런 경상도식 집을 지었는데 잠깐 뒤를 한번 볼게요.
이를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칠판에 그린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이게 이 부여 여은민 씨의 고택의 평면입니다. 평면 저거 도라고. 그냥 모양 저거 미음자 아니에요? 미음자라기보다는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미음자. 맞아요. 비음자처럼 생겼죠. 미음이다. 미음자에 날개를 덧붙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누워있는 미음자라고 할 수 있고 혹은 날개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왜 그러면은 하필이면 부여에 경상도 스타일의 집을 지었을까요?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어서. 경상도 사람이라서 또 조상이 조상이 경상도에 살아서 또 추워서. 날씨가 추울까봐 네. 겨울에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내보려고 멋있으라고. 정답은 멋있으라고. 정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각각이 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겠죠. 겨울에 추운 게 큰일이니까 조금 더 따뜻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집이 좀 더 복잡하고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 일자식보다는 이런 집이 짓기도 더 어렵고 가격도 더 비싸겠지만은 난 이런 집을 지을 거야.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큰 이유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옛날 얘기에 보면은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네, 수령. 수령, 수령이라고도 하고 고을 원님이라고도 합니다. 언니. 원님은 어떤 일을 하죠? 대파. 나란 일, 그래 사람들을 다스려요. 재판. 재판을 하고 나쁜 짓 하면은 원님이 어떻게 한가요? 죽여요. 그럼 무서운 얘기 하지 말고. 안 찢어요. 아니 무서운 얘기는 하지 말고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지만은 문제